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요. 이 중에서 이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에 대해서 이 최대한 쉽고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임대료를 5%만 인상했다고 해서 누구나 상생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이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이 양도세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이 상생임대인 제도 연장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얼마 전에 합동 회의에 나와 있던 자료 내용인데요. 이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이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. 2024년 12월 말까지 해서 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. 이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%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이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에 필요한 이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. 그래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. 아마도 9월 정도면 개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이 최근 매매시장 동향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돼 가고 있고, 그리고 기준금리 마찬가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, 그래서 이 매도 물량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. 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 연초 안정세에 대비해서 이 최근에는 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. 그리고 임대차 시장 동향은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전월세가는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고, 이 다음 달 2020년 8월부터 시행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4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이 임대차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서 이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이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입니다.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요. 그래서 하나하나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1항인데요. 이 국내에 1주택, 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, 그러니까 1주택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154조 제1항, 155조의 20항 제1호, 159조의 4를 적용할 때 이 해당 규정에 따른 이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154조의 1항은 1세대 1주택 범위에서 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이 2년 거주 이상이 비과세 조건이고요. 이 155조 제20항 제1호 여기에는 이 민간 임대주택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에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, 이때 이 거주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, 그리고 159조의 4,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이 표 2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.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군데의 이 거주기간 모두 다 2년이죠. 이 2년의 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 이 거주기간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. 1호 내용을 한번 볼까요?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이 직전 임대차 계약,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. 전월세를 끼고 이 취득한 주택에서 그 임대차 계약은 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. 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, 그러니까 5%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 중에 이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
여기에서 이 체결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증빙서류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 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. 그리고 2호에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.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이 넘어야 된다 이 얘기고,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, 이게 신규 계약을 말하는 거겠죠. 이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2년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. 그리고 사항, 이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이 임대 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.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직전 임대차 계약 그리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은 중간에 세입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임대 기간을 합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2023년 4월 1일 날 이 A 임차인과 10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. 이 중간에 A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나가게 된 상황에서 다시 24년 4월 1일 날 B 임차인과 13억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만 2년이 지난 뒤에 26년 4월 1일 날 새로운 세입자 이 C 임차인과 5% 13억의 5%를 인상한 13억 6천에 이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또 이 C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 D 임차인과 27년 12월 1일 날 같은 금액으로 13억 6천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28년 5월 1일 날 만약에 이 집을 양도하게 된다면 과연 이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? 네, 상생 임대인으로서의 혜택이 가능합니다. 자, 이 직전 계약, 여기서 직전 계약은 바로 B 임차인과 계약한 이 13억, 이게 바로 직전 계약인 거죠.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C에게 임대한 기간과 이 D에게 임대한 기간, 이 모두를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. 그래서 이 C에게 임대한 26년 4월 1일부터 이 양도한 시점이 28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이 만 2년이 지난 거죠. 그래서 이 주택은 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 하나의 표로 일목요연하게 해놨는데요. 이 상생 임대인이 무엇이고 상생 임대주택의 인정 요건, 그리고 혜택, 비과세 혜택,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, 그리고 적용 기한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하나하나 또 한번 살펴볼까요? 먼저 이 상생 임대인입니다. 이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% 이내에 인상한 신규 계약이나 이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바로 이 상생 임대인이라고 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직전 계약입니다. 이 직전 계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이 기존 임대차 이 계약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계약이 있습니다. 이 주택을 매수한 후에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안 됩니다. 그리고 주택을 매수할 때 이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도 이 직전 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. 결국 이 직전 계약에 해당이 되려면 이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게 바로 직전 계약이 됩니다. 그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직전 계약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되는데요.
임차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기존 계약을 합산해서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직전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. 자, 다음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을 보면요. 여기서 이 신규 계약이란 기존 이 직전 계약에 있었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.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된 이후에 이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한 거고요. 또는 이 기존 계약자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상태에서 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람,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이 계약을 바로 신규 계약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갱신 계약도 있겠죠. 이 갱신 계약은 기존 임차인을 말하는데요. 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존 임차인과 합의해서 갱신 계약을 할 수 있겠고, 또 하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미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도 있습니다. 이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도 중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죠. 갱신 계약을 했는데 바뀔 수도 있고 신규 계약을 했는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상생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토탈 2년 이상이면 됩니다. 다음은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인데요. 이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이 향후에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이 혜택은 적용이 됩니다. 이 상생 임대주택을 이 최종적으로 1주택으로 처분했을 때 이 상생 임대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거죠.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. 다음은 비과세 혜택과 이 장특공제 혜택인데요. 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2년 이상인 거죠. 이 2년 이상의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요. 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적용 기한도 24년 12월 말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전체 내용에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여러분들은 가장 관심이 있을 텐데요. 자, 이 표에서 이 1세대 1주택 양도자의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표 2가 적용이 되고요. 2년 이상 거주를 못했으면 이 표 1이 적용이 됩니다. 1세대 1주택자라도 이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반드시 이 많이 받아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. 이 표 1을 적용받는 것보다 표 2를 적용받아야 이 양도 차익에서 최대 80%가 공제가 됩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이 10년을 보유한 사람이 한 번도 거주를 못했지만 이 상생 임대인이 되었다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몇 %가 적용이 될까요? 40%일까요? 48%일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답은 40%입니다. 이 부분은 제가 국세청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. 이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2년을 거주했다라고 해서 이 8%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안 했지만 이 10년을 보유한 상생 임대인이라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40%가 적용이 됩니다. 이 상생 임대인에게 적용해주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지 마시고요. 양도세 계산을 하실 때 이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. 이 첫 번째 양도세 계산 사례입니다. 이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한 경우입니다. 이 강남구에 2018년 4월 1일 날 20억에 취득한 사람이 쭉 가지고 있다가 2028년 5월 1일 날 10년을 보유하고 40억에 양도했을 때 과연 양도세는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?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양도 차익이 20억이죠. 이 상태에서
이 사람은 거주 2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특공 표 1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4억의 장특공제를 받고, 그래서 과세표준은 15억 9,750만 원입니다. 여기에 양도세율 45%를 곱하면 6억 5,293만 원이 나옵니다. 대략 6억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기억하고 계십시오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, 이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취득 당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?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양도 차익이 20억은 똑같고요.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14억이죠. 왜냐고요? 2년 이상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이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 고가주택에 적용하는 이 양도 차익 계산법을 해보면 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20억이 아니고 14억입니다. 이 14억에 대해서 여기서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1이 적용이 되죠. 장특공은. 그래서 장특공 20%가 적용이 되면 실제로 이 14억에서 2억 8천을 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11억 1,7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. 그래서 양도세는 4억 3,693만 원이 나옵니다. 이 첫 번째 계산 사례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양도세는 이 6억 5천만 원이었죠. 약 2억 정도가 적네요. 자, 그렇다면 세 번째, 이 상생 임대인이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나올까? 이 취득 당시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인 주택입니다. 자, 이 주택은 양도세는 약 3억 1,581만 원이 나옵니다.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죠? 1세대 1주택 양도세 이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요건이 이 상생 임대인이 되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상생 임대인이 아니었을 경우에 6억 5천만 원이었죠? 상생 임대인이 되면 3억 1천만 원 정도로 줄기 때문에 약 3억 4천만 원 정도의 절세가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대부분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이 장특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. 이 장특공 공제율을 몇 %를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이 적게는 수천만 원이고 이 보통은 수억 원까지 이 양도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자, 네 번째 사례입니다. 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이 실제로 이 본인이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해 봤습니다. 자, 이 경우에 양도세는 2억 6,877만 원입니다. 이 상생 임대인이었을 경우에는 약 3억 1천만 원이었죠. 실제 거주했을 때와 상생 임대인으로 했을 때의 양도세는 약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. 여기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장특공 표 2를 적용할 때 이 공제율이 48%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. 이 상생 임대인은 40%를 적용을 해줬죠. 그런데 본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48%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적게 내는 셈입니다. 자, 다음 사례는 이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중간에 상생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. 이 올해 3월 1일 날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올 연말 12월 30일 날 이 A 임차인과 16억의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봤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A 임차인이 2년 동안 임대 계약을 유지하고 26년 12월 30일 날 새로운 임차인 이 B 임차인과 5%를 인상한 상태에서 16억 8천에 이 신규 계약을 맺었고, 자, 이 상태에서 29년 5월 1일 날 2년이 지났죠. 5월 1일 날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습니다.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서
상생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. 올해 9월 1일 날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올 연말에 이 A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이 B 임차인과 올해 연말 12월 30일 날 16억에 만약에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B 임차인이 2년을 채우고 26년 12월 30일 날 이 새로운 세입자 이 C 임차인과 5%를 인상해서 신규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030년 9월 1일 날 약 6년의 이 보유를 한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이 표 2 적용을 받아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4%를 적용을 받겠죠. 이렇게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았고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올 봄부터 전세가와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. 정부가 이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임대료를 안정시키고자 이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올 연말에서 26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이 양도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다음 영상도 유익한 방송으로 준비하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